네, 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2025년이 됐기 때문에 아치라인 2025에 대한 내용 중 하나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다름 아닌 이제 빔 정보에 대한 이 설정하는 방법인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BSDD 데이터랑 통합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BSDD라는 개념이 여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BI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든 정보라든지 어떤 규정이라든지 뭐 그런 용어들이 개발 원칙이라는 게 빌딩 스마트 협회의 그 어떤 규정 안에서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빌딩 스마트 협회에서 최근에 BSDD라는 그 표준 어떤 그 데이터 호환을 위한 표준 개방형 코드를 좀 오픈을 했어요. 이제 BSDD는 여기 보신 것처럼 빌딩 스마트 데이터 딕셔너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빔 산업에 대한 그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내에서의 그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순수하게 빌딩 스마트협회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제작한 데이터를 여기에 통합을 시켜서 그 분배하는 분배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목적이 보시면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죠. 이거를 한번 한국어로 번역을 해 보면은 이런 식의 나와 있습니다. BSDD는 IDS 사양 및 IFC 데이터에서 공유된 정의를 참조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역할을 합니다. BSDD 덕분에 표준을 배포하고 계약을 수집하고 의미를 제공하고 건축 환경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게 써 있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건축 설계를 하게 되면 빔 설계를 하게 되면은 수많은 자재가 들어갑니다. 각 자재별로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 뭐 분류 체계랄까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말이 어려운데 한번 실습을 통해서 그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지은 다음에 솔라 패널을 하나, 태양광을 하나 넣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솔라 패널을 여기 집어넣을게요. 물론 이제 여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솔라 패널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뒤로 해서 뭘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는데 기본이 주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없을 수도 있고 있는 거를 이제 무시하고 혹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 패널을 빔 라이브러리 중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빔 오브젝트를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스케치업에서 사용하는 3D 웨어하우스 혹은 아치라인을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아치라인 웨어하우스를 쓸 수가 있는데 빔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사이트가 이제 빔 오브젝트 요 사이트죠. 여기를 클릭을 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렇게 로그인 한 다음에 솔라 패널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에다가 솔라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뭔가가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3D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이죠. 이렇게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뭐 RFA 한번 레빗 파일로 한번 뭐 스케치업을 해든 상관없습니다.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운로드 부분에 RFA가 딱 나오고요. 아마 SCG가 아마 그 이제 그 회사 이름 같아요. 이제 그 특정 요 패널을 만드는 회사, 요 회사가 데이터를 여기다 올려놓은 것 같고요. 요 데이터를 아치라인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가져오기 위해서 이게 레빗 데이터이기 때문에 RFA 데이터를 요거죠, 요거 그냥 가져옵니다. 3D 데이터가 들어오게 올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스케치 모드로 이제 인식을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게 뭔지를 지정해 주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RFA 데이터는 레빗 파일이라서 여기 보시면 레빗 데이터라고 좀 나오고요. 재질이 안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요거는 그 오토데스크에서 자체적으로 고유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와 호환이 안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이쪽에서 이제
원래 원 파일을 만드는 곳에서 데이터를 내보내는 기능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요거 말고 이제 스케치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다 들어오기도 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알고 있으라 이런 얘기고요. 뭐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다 뭐 데이터는 포화는 다 됩니다. 재질은 안 들어오지만은 재질 자체는 이제 아치라인 자체에서 다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용량이 크면 조금 오래 걸리고 용량이 작으면은 이제 금방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아까 봤던 부분에 그 밑에 하단에 기계 장치가 좀 복잡해서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 뭐 됐다는 얘기죠. 전환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렇게. 요거 돼 있는데 그러면은 요 데이터가 이제 이게 뭔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객체로 이게 뭐다라는 거를 선택을 하고 자 이게 경로는 저는 보통 나의 카테고리에 카펜터 A라는 곳에다가 솔라 패널이라고 이제 A라고 해가지고 저장을 할 겁니다. 뭐 다른 곳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아치란의 기본 데이터랑 외부 데이터 분리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이렇게 했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스케치 모드를 닫아야 됩니다. 닫고 이 방금 전에 했던 그 데이터는 잠시만요. 이게 갑자기 꺼졌네. 이게 아마 지금 아치라인이 지금 현재 최종 완성된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지금 2025는 올해 3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베타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최종 버전에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저장된 파일 한번 가져올게요. 디자인 센터에서 객처의 나의 카펜터 A에 데이터가 많죠. 많을 경우에는 여기 검색어에다가 솔라라고 제가 입력한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솔라 패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3D로 봐서는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 솔라 패널 디테일하게 돼 있네. 예.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이것에 대한 분류 카테고리를 지정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작업하냐면은 이제 여기가 가장 핵심이죠. 선택된 상태에서 파일에 보면요, 빔에 보면 BSDD 빌딩 스마트 데이터 딕셔너리 요거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뭔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BSDD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이라고 있죠. 클릭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분류 체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ETIM이라는 거는 이제 유럽에서 만든 이제 어떤 전자제품들 전기 제품, 전기 제품에 대한 분류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뭐 자체 IFC 코드도 있기도 하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영국에서 만든 표준 코드도 있고요. 역시 일본어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만든 분류 체계 시스템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분류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코드가 하면 영국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미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미국에 있는 토목 쪽에서 만든 것도 있고, 유니클래스는 영국이고, 아마 국내에서도 만든 데이터를 국내에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자체 분류 코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빌딩 스마트 협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서도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서 만든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을 아직 완성 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아치라인 개발자가 스스로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다 수집한 건 아니고요. 이 빌딩 스마트 협회에 인증받은 데이터만 분류 코드 시스템만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 쪽은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전기 제품이라서 아마 얘가 아마 ETI 쪽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IM 요걸로 해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좀 많은데 여기 필터에다가 솔러라고 쳐 볼게요.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거 삭제를 하고 다시 ETIM 지붕재, 위생용품, 샤워기 뭐 이렇게 많네. 그죠? 엔터를 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은 관련된 항목이 여기 보이십니다. 여기에 맨 위에 있네. 여기에 솔라 컬렉터라고 하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뭘 집어넣냐면은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뭐 에너지 이제 효율, 로스 효율 뭐 이렇게 손실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5고 이게 두 번째가 뭐 10이고 에너지 효율 이게 보통 태양광이 보통 뭐 20도 정도 20%면 상당히 높은 건데 뭐 이렇게 해서 관련된 항목을 여기다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각 국가별로 요구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항들을요. 여기에 더멀 테이프 있고 전체 면적 얼마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각 국가별로 요구하는 정보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집어넣으면 됐고 이 정보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다시 수정도 할 수가 있죠. 있고 확인을 넣은 다음에 그러면은 이 BSD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배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똑같은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1개를 한다. 11개 그럼 총 12개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딱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총 4개인가? 하나, 둘, 뭐 12개 될 것 같은데 일단 저장을 해 놓고요. 이렇게 여기 뭐 세부 데이터가 좀 커 가지고 저장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3D에서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푸시도로 뭐 이렇게 뭐 요렇게 요렇게 들어와 있네요. 디테일하게 들어와 있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어떤 산출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서에 보시면 물량 보내기 있죠. 여기서 뭐 빌딩 계산에 전부 다 안 하고 여기 객체만 있으니까 여기에 객체만 선택하고 확인 눌러 놓고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뭐 NL 캘큘레이터라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인제 엑셀이라든지 뭐 저희는 이제 엑셀을 안 쓰고 무료 제품인 리브레오피스를 써서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빔 데이터의 기본값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에 나왔던 요거 있죠. 요 정보가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질은 인제 사용됐던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나왔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레빗 데이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질 정보를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 품목 목록 이게 객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요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하나당 너비가 6m, 5m 뭐 이렇게 나오네요. 두께 얼마, 수량 12개. 원래 하나였고 추가로 11개 있으니까 12개가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입력한 값들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까 항목에 있던 요 부분이 50, 20%. 그러니까 요 값이 여기에 엑셀로 출력이 된 겁니다. 대체 요약을 하게 되면은 요게 이거는 디테일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가 나오는 거고 요 부분은 좀 요약된 정보만 나옵니다. 솔라 패널 A라고 해 가지고
아치라인에서 정한 그 이름이 돼 있고 이미지 나와 있고 가로, 세로, 높이, 수량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격이라든지 뭐 합계라든지 이런 거 하시려면은 아치라인 작업하실 때 여기에 배제 속성 들어가시면요. 가격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빔 매개 변수 설정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추가에 프라이스 해 가지고 가격이 지금 없잖아요. 가격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가격이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요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으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요. 요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언젠간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요구사항을 이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을까. 빔 설계에서. 뭐 그런 시절이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나라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프로그램 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제가 결과물을 이제 엑셀로 이렇게 뽑아내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화면상에서도 사실은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왼쪽에 대시보드에서 해당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해당 부분에 보면은 BSDD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저희가 입력했던 데이터를 여기서도 바로바로 화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처음에 선택 입력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입력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첫째 원본이고 4분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국산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죠. BSDD 분류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값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